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가 네오콘의 첩자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오콘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부시 대통령을 이용해서 세계 평화를 파괴했고 지금은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가 관타나모에서 네오콘 첩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나 박사이지만 거의 전부 얼간하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은 소련 붕괴 같은 패러다임 변동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고 지난 70년에 걸친 네오콘의 연이은 정책 실패가 오늘날 미국 패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네오콘은 우크라이나 생물학 연구소에서 러시아에서 사용할 생물학 무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생물학 무기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핵강국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습니다. 네오콘을 없애고 핵지향을 막으려면 트럼프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적 드산티스에 관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가 네오콘의 첩자라는 겁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무 완수, 미션 어컴플리시트를 선언하고 독일 램스테인 공군기지에 가서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무기 개발, 조달 및 수출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군산복합체를 해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토를 해체하고 유럽에 있는 광범위한 미군 기지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비군을 150만에서 수십만으로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 부시는 평화의 사람도 아니었고 비전도 없었고 중간 수준의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광의 도구였고 소련 붕괴로 냉전이 끝날 바로 그해 미국을 성급한 두 나라 사이의 사소한 논쟁에 빠뜨려 평화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은 부시와 미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딕 체니, 폴 울포비츠, 로버트 게이츠와 같은 네오콘 무리들이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워싱턴을 영원한 전쟁에 빠뜨렸고 지구상에서 평화를 삭제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2개 이상의 비참한 주권국가로 해체되었고 소련은 벨로루시서부터 타지키스탄에 이르기까지 15개 독립된 공화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필라델피아의 GDP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당시 중국의 GDP는 러시아보다 작았고 원시적이었습니다. 부시가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회를 버리고 네오콘의 조언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의 길을 택했습니다. 1991년 초 걸프반에서 CNN이 전쟁 게임을 미화한 덕분에 네오콘 국가안보 광신자들이 국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1980년 1340억 달러에서 1989년 3040억 달러로 증가했고 소련이 사라진 이후에도 재래식 군대의 건설에 엄청난 국방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딕 체니, 폴 울포비츠 그리고 아버지 부시를 둘러싼 네오콘 갱단은 아무런 의미 없는 미끼와 스위치 책략을 능숙하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의 다양한 폭정의 정권교체가 미국의 국익이라는 주장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라는 네오콘 독트린이 실제로 한 것은 결국 ISIS가 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오콘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중단된 생물학 무기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이 생물학 무기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핵, 생물 및 화학방어군 사령관이 화요일 국가두마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케르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프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미국이 세계 생물 보안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물무기 구성 요소 생성을 포함한 이중 용도 연구를 수행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목격자를 인터뷰했고 케르손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발견된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한 이후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의회 태스크포스와 연방법집행기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밀 실험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증거를 자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3월 실험실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자금의 상당 부분이 펜타곤을 통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키릴로프는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방 국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출판된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장군은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난해 10월 바이오 연구소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국제조사를 요청했지만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네오콘의 첩자 드산티스가 2024년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네오콘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는 바이오 연구소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아무런 혐의도 없이 14년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만수르 아다이프라고 하는 예술가가 론 데산티스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운영하는 네오콘의 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수르 아다이피는 작가, 예술가, 활동가이며 관타나모 수감자로 14년 이상 무혐의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16년 세르비아로 석방되었고 지금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다이피는 사회정의 저널리즘의 논픽션 작가를 위한 리차드 마르골리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Don't Forget Us Here, Lost and Found at Guantanamo가 2021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다이피의 회고록이 출간된 무렵 그가 트위터 게시물에서 흰색 미 해군 복장을 입은 잘생긴 남자를 봤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였습니다. 그 게시물은 아마도 그가 코비드 정책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충돌하는 것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아다이피는 드산티스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드산티스를 본 것은 2006년인데 그가 그해 단식 투쟁을 하다가 그의 형제 3명이 철창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다이피가 드산티스의 관타나모 복무를 소개한 마이애미 헤럴드 기사를 발견하고 그의 사진을 수감자 채팅방에 보냈는데 몇몇이 관타나모에서 그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대답했고 일부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수감기간 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다이피가 드산티스를 처음 보았을 때 단식 투쟁 중이었습니다. 2005년 수용소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고문, 비인도적 대우, 범죄 혐의 없는 무기한 구금에 항의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06년이 되자 마침내 그들이 단식 투쟁 소식이 외부로 전해졌고 그들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감자들이 변화의 임박에 대한 희망으로 단식 투쟁을 하던 중 나중에 드산티스임을 알게 된 해군 법무관이 새로운 수감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다이피 등에게 자신의 임무는 수용소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수감자들이 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다이피 등은 드산티스에게 그들이 수감된 이유를 알고 그들이 결백을 입증할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산티스는 메모를 했고 그들의 불만사항을 등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교도관들이 아다이피를 밖으로 끌고 나가 그에게 온갖 약품과 식품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감자들의 단식 투쟁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고 아다이피 등이 당하는 고통을 해군 장교 집단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아다이피는 체인 랭크 반대편에 있는 인파 사이에서 드산티스의 잘생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아다이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다이피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